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진현수입니다. 오늘은 세원그룹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기술연구, 제조생산, 경영관리 부문에 2023년 신입 및 경력직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접수 마감은 2월 15일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지역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연자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입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JD입니다. 공장 자동화 솔루션을 위해 제어 계측 시스템을 유통하고 제조하는 업체로 제조본부 생산관리자 1명을 모집합니다. 업무를 살펴보면 제품 생산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로 납품 일정과 생산 인원, 외주 업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운전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주 5일에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급여는 연 2,8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시 급여협이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2월 28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워크넷 입사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JD에서 생산 관리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접수 마감일은 2월 28일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마니커 FNG입니다.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 생산 오퍼레이터 직원 5명을 모집합니다. 주 업무로는 생산 현장의 설비를 가공하고 원재료 운반, 제품 선별, 공정 관리 등의 업무로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급여는 월 300만 원에서 320만 원이며 잔업수당 및 기본급 기준 140%의 상여금이 있습니다. 기타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기숙사 제공,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있으며 생산 현장에 유사 업무를 경험하신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2월 28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이메일이나 워크넷 입사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마니커 FNG에서 생산직 5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연자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그동안 알찬 채용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 일자리 톡톡 이번엔 충북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최원호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최원호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준비하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 두하입니다. 진천군 진천읍에 소재한 PVC 필름 제조, 철근 및 엠보싱 가공, 그라비아 인쇄, 시트 및 판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고요. 현재 생산관리 및 출하 업무를 담당할 입출고 출하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모두 무관하고요. 3톤 미만 지게차 운전이 가능하신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주간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고요. 급여는 연 3,500만 원 정도이며 복리후생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3월 31일까지니까 입사를 희망하시는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에서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두하에서 입출고 출하원 2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3톤 미만 지게차 운전 가능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 에버코스입니다. 청주시 내수읍에 소재한 생활용품, 화장품 제조업체이고요. 현재 화물 적재 및 하역 작업, 지게차 화물 운반 작업 등을 담당할 지게차 운전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경력은 2년 이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3톤 미만 지게차 운전면허 소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주간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급여는 시급 10,000원이고요.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2월 17일까지니까 입사를 희망하시는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에서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에버코스에서 지게차 운전원 2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경력 2년 이상자를 원한다고 하고요. 3톤 미만 지게차 운전면허증 소지가 필수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최원호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 곳곳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전국 일자리 톡톡. 이번에 연결할 지역은 대구 지역입니다. 대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황정덕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황정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첫 번째 구인 정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소공단 북로에 소재한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제철에서 생산 품질 및 재고 관리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 경력 무관하며 직무 내용으로는 입고시 자재 검수 및 재고 관리, 제품 생산 품질 검사 등으로 KS 품질 관리자, ISO 품질 관리자, 관련 업무 경력자를 우대하며 주 5일 근무로 08시 30분에서 18시까지이며 월급에는 250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임금 조정 협의 가능하며 마감 접수일은 2월 28일 화요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워크넷으로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제철에서 생산 품질 및 재고 관리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구인 정보는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로에 소재한 가스 충전 업체인 주식회사 79IC 충전소에서 가스 안전관리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 경력 무관하며 직무 내용으로는 LPG 가스 안전관리자로 안전관리 및 충전원 관리 업무, 세차 및 일반 행정 업무 등이며 가스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없을 경우에는 가스 양성 교육 이수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 6일 근무로 1일 근무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월급에는 29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경력 및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 급여 협의 가능하며 마감 접수일은 채용시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소지하여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식회사 70IC 충전소에서 가스안전관리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가스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황정덕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그동안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나만 알고 싶은 취업 전략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비밀노트 톡톡 이어집니다. 톡톡.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트러스턴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쌤 혹시 MZ세대 3요라고 들어보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거 사실 오늘 배웠군요. 예, 그렇지 않아요. 저 이거를 네. 이 짤을 제가 구했습니다. 기사에서 짤을 저희 작가님한테 드렸는데 그래요? 작가님이 굉장히 놀래하시면서 네. 이걸 어떻게 알았냐 뭐 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맛깔나게 해볼게요. 좋아요. 이걸요 제가 왜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요에서 중국 성조로 치면 5성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요? 예. 한번 시험을 보여주세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왜요? 이렇게 왜요? 아 왜요? 네, 라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쌤. 저가 직장 다닐 때는 겪진 네. 않았어요. 아, 왜냐면 이거는 네. 당연히 이제 교육 받을 때 이렇게 직장에서 업무를 배워야 된다라고 네. 가르쳤던 부분이라 사실 이게 MZ에 이렇게 버무려서 나온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모든 MZ 세대 분들이 다 이렇진 않거든요. 네, MZ 그쵸. 세대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네. 뭐 얼마 전에 졸업했던 그 기억을 네. 떠올려 봐도 이런 적은 네. 없지 않습니까? 그쵸. 아, 너무 영혼 없이 말한 거 아닙니까? 저도 파이팅 하자고요? 그런 편이 아니라서요. 네, 이 멘트 잘 끝내야 되잖아요. 아 우리. 네. 자, 근데 이게 사실 보면 이걸요 제가요 네. 외요가 그냥 취업에도 연관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요의 경우는 PT 면접 때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제가요와 같은 경우는 내가 네. 이걸 어떤 목적과 내용으로 이거를 왜 내가 구체적으로 네. 이 내용을 담당해야 되는지를 말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네. 외요는 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 기대 효과를 말하는 부분이니까 네. 이게 이제 입사 후 포부 등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 컨텐츠가 취업 컨텐츠니까 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네, 근데요 쌤 이게 당돌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네. 사실 불합리한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좀 멋있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왜요라고 하실 건가요? 이렇게 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배워가고요. 네. 오늘 그럼 비밀노트톡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아주 핫한 채용 기업의 소식을 전해주신다고요? 그렇죠. 이 3U 네. 등을 품어줄 수 있는 어. 그런 보수적인 느낌이지만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업 KCC의 채용 소식, 대기업 수시 채용 소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렇군요. KCC 하면 저는 창호, 농구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그렇죠. 농구가 아무래도 좀 친숙하실 네. 수도 있습니다. 주로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에게 익숙하겠죠. 왜 그렇게 역전패 당했어? 뭐 네. 이런 이미지가 강하긴 하지만 회사의 역사와 전통은 깊은 편입니다. 실제로 1958년도에 금강 스레트 공업이라는 이름으로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 76년에 회사 이름 금강으로 바뀌고 2000년에 고려화학을 흡수 합병해서 금강 고려화학으로 변모해서 2005년 현재 회사명인 KCC로 회사명을 바꿔서 현재까지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글로벌 응용 소재 화학 기업으로의 어떤 전반적인 도약을 꿈꾸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사실 회사의 사업이 뭐 다양하게 영위가 되어 있지만 2020년에 신설회사 KCC 글라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자재 사업 중에 유리나 상재, 홈CC 관련된 건자재는 KCC 글라스로 넘어간 상태고요. 주요 사업은 전통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료, 그리고 건자재, 그리고 뭐 창호재, 그리고 최근 들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란트 사업, 실리콘 관련 사업을 주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임직원 전체 평균 연봉은 7천만 원 중반으로 알려져 있고요. 신입사원의 경우는 기본급으로 치면 4천만 원대 후반, 그리고 이것저것 다 더하면 5천만 원대 초반 정도의 급여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최근 KCC 기업에 눈에 띄는 행보가 있다고 했어요? 결국 이게 네. 사업 다각화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특징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도료라든지 그 건자재 사업은 전통적으로 과점 사업으로 잘 사업을 이어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성장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사업의 모멘텀을 일으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실제로 KCC 실리콘 그리고 글로벌 실리콘 기업인 모멘티브의 합작으로서 국내 최초 실리콘 생산을 직접 양산을 해서 수입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났던 것이 네. 2003년의 일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을 이어온 끝에 실리콘 사업이 KCC 전체 사업 매출 한 6조 7천억 원 정도로 작년 말 기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ESG 경영을 모토로 각 사업 부문에서 ESG의 기조에 맞게 글로벌 화학 기업의 어떤 자존심 그리고 네. ESG적인 가치까지 같이 가져가는 그런 노력을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들, 다양한 사업의 성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채용은 인턴 채용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이게 인턴 채용이 뭐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게 수시 채용에 가까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수시 채용이지만 네. 인턴십 채용처럼 간헐적으로 자주 등장을 한다라고 보면 좋을 텐데요. 이게 뭐 많이 관두는 건가요? 뭐 이렇게 오해하실 네, 수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만큼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채용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면 좋겠습니다. 취업이 이제 처음이신 분들은 수시 채용과 상시 채용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네. 상시 채용은 말 그대로 현기차나 그리고 LG 계열사들처럼 네. 상시로 오픈런 하듯이 저희가 언제까지 뽑을진 모르지만 등록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재 등록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이 사업분에 있다면 네. 대졸 수시 채용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쌤께서 보셨을 때 이번 채용은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다른 기업들과 네. 달리 학점 평균이 아직도 존재하고요. 어학 점수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점,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내가 주로 이제 공학 계열 분들이 많이 채용을 하는데 네.
뭐 이게 뭐 업무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겠냐라고 싶으시겠지만 수년째 이 회사는 어학 기준과 학점 기준을 어느 정도의 보도 라인을 두고 채용을 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면접을 원데이 면접으로 본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 면접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시사해야 되는 점이 한 번만 면접 본다고 이게 모든 게 해결이 될까요?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질문의 핵심부터 해당 지원자의 이력부터 직무 적합도 등을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하게 판단을 한다는 점도 꼽을 수가 있고요. 네. 서류 전형에서부터 좀 까다롭게 지원자들을 좀 걸러내고 속간해서 면접으로 한 번에 채용을 한다는 점으로 좀 볼 수 있겠다. 이런 점이 특징이고요. 아무래도 더 많은 기업들의 채용이 있기 전에 조기에 우수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채용의 의지도 볼 수 있는 채용의 특징 3가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KCC 대졸 신입사원 수시 채용 좀 일정이나 형태 같은 것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일정은 뭐 여러분들이 다 익히 네. 아시겠지만 이미 1월 28일부터 진행이 됐었고요. 네. 2월 10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두 자릿수의 채용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수시 채용이다 보니까 특정 직무에 많은 인원이 뽑힐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 직무 이런 경우는 거의 채용이 많지 네. 않을 거지만 내가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면접 전형은 한 번만 진행이 되는 원데이 면접입니다. 네.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PT 면접이라든지 뭐 다양한 면접 등이 일부 있었지만 지금은 한 번의 면접에 직무와 임원 면접을 동시에 치러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입사는 예정컨대 한 4월 중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차쌤의 트레이드 마크죠. 자소서 작성 가이드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문항부터 살펴볼 텐데 제가 읽을까요? 네. 뭐 네. 제가 읽을까요? 제가요? 이걸요? 왜요?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분발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개인의 성장 과정 및 차별화된 강점을 기술하십시오. 1000바이트라고 작성되어 있네요. 다소 클리셰한 첫 문항인데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쌤? 이런 전문 용어 나왔죠. 네. 클리셰. 좋습니다. 이게 바이트니까 2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바이트가 한 글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천자로 길게 적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핵심 위주로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익숙한 문항이니까 익숙하게 적되 내용조차도 익숙하게 적어서 곤란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구직자의 3분의 2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교수나 아니면 특정 담임 선생님 등으로부터 어떤 영향들을 되게 받고 자라난다고 자소서에선 표현들을 합니다. 그들은 되게 성실하라든지 착하게 지내라고 하죠. 다 그런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어떤 특정 키워드로 나를 알리는 데 있어서 너무 뻔한 클리셰한 아주 그냥 좋은 멘트셨어요. 그런 단어들로만 나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성과 위주의 활동이나 꾸준히 오랜 기간 누적적으로 다져오면서 나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 말의 포인트는 성실하다는 그 단어 자체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네.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단어들을 선택해서 네. 나의 성과와 함께 결과를 내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꾸준하다도 대체될 수 있는 단어고요. 뭐 단어가 딱히 뭐라고 딱 떠오르진 않지만 너무 뻔한 단어보단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단어로의 치환 그리고 성과 위주의 활동 경험 위주로 내용들을 좀 버무려 주신다면 성장 과정이나 가치관, 나의 차별화된 강점이 뒷받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뻔한 단어 선택을 하기보다는 나만의 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강점을 좀 말하는 게 좋겠다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좀 그 밖에도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쌤? 차별화된 강점을 태도 역량에 기반해서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소통 능력 좋으시죠? 네. 협업 능력 좋으시죠? 네. 미소천사시죠? 그럼요. 그래요. 그럼요가 나왔네요. 또 미소천사에는 그럼요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너무 당연한 태도나 어떤 성향적인 기질의 강점이 차별화된다고 하기엔 많은 분들에게도 미소들이 다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곤란하겠고요. 전공 기반의 강점을 어필한다 하더라도 전공 나 좋아요, 나 화공 지식 대단해요 이렇게 넓게 얘기하기보단 네. 구체적으로 한 부문의 범위를 좁혀서 구체성 있게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이게 범위를 좁혀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팁을 주셨는데요. 이어서 2번 항목도 살펴볼게요. 2번입니다. KCC 지원 동기 및 사내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작성하세요입니다. 2번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팁 좀 주실까요? 예, 결국 지원하려는 부문, 그 네. 직무의 성격상 이러한 강점을 갖춘 사람이 일을 해야 KCC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어다 라는 패턴으로 흐름을 가져가는 것도 좋겠고요. 네. 경쟁사 대비 KCC가 사업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 현황을 적고 그 성과에 내 직무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측면 그리고 네. 그 중요한 직무를 이제 내가 담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I'm ready to work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 문단 끝나고 그
다음 문단에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지식적 측면, 경험적 측면, 경영적 측면에 어필할 수 있는 걸 3문장 내외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인의 잠재성을 좀 확실하게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문항이네요. 네. 이 밖에도 이번 문항 작성할 때 유의할 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네. 사내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최대한 2문장 내외로 적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말할 땐 목표만 말하고 끝나면은 좀 의미가 없죠. 네. 계획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네.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글로벌 화학 기업으로 만들겠어요. 그럼 그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의 뭔가가 그쵸. 나와야겠죠. 네. 해당 업무 내에서 이러이러한 전문가로 성장을 하겠다느니 아니면 해당 카테고리에 관련된 지식을 어떤 방향으로 더 쌓아 나가서 사업적인 측면으로 혹은 어떤 제품 개발적인 측면으로 생산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등등 지원 직무와 연계된 계획을 한 문장 추가해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3번 항목도 바로 살펴볼게요. 3번입니다. 지원 분야 직무 준비한 과정,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앞선 문항에서 지원 동기를 이미 적으라고 했던 부분들과 그러니까요. 관련했을 때 앞부분에서 전공이나 지식 혹은 기사 자격 등의 특징들을 풀어냈다면 뒷부분인 이 3번 문항에선 직무 업무 수행에 필요로 하는 혹은 유관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험이나 경력들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좀 후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앞선 KCC 지원 동기가 회사 지원 동기 중심으로 적었다면 직무에서는 철저하게 담당해야 될 업무 내용을 한 문장 이내로 적어주시고 해당 업무를 잘 소화하는 데 필요로 할 수 있는 지식적 측면, 역량적 측면의 요소들을 내가 갖추었다. 이렇게 2문장은 적은 후 나머지 약 300여자 내외로서 한 4문장 전후로 내가 관련된 부분의 노력을 입사를 위해 어떻게 지원해 왔는지를 기술해 주시는 순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밖에도 3번 문항 작성할 때는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개인의 어떤 지극히 지역적인 경험을 길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지난 학기 참여했던 캡스톤 수업 때 일이에요. 그래서 막 내용을 길게 적어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어떤 수업부터 이런저런 요런 활동과 공모전 참여 등을 거치면서 해당 분야에 필요로 하는 역량인 A를 발견했다. 이게 알파벳 A. A를 길렀다. 이런 흐름으로 좀 포괄적으로 좀 거쳐가면서 작성을 좀 마무리해 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좀 핵심 위주로 작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다음 4번과 5번 항목도 살펴볼게요. 4번입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경험과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5번은요. KCC 인재상 중 자신에게 가장 부합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개인의 경험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입니다. 4번과 5번 항목도 좀 팁을 주실까요, 쌤? 예, 힘들었던 경험과 극복, 어느 기업마다 있는 부분일 텐데요. 목표 달성 이야기랑 사실상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포인트는 왜 힘들었는지의 이유가 더 중요하지 배경 설명을 길게 적으면 곤란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나만 알아먹는 힘들었던 경험만은 불허하니까 개인의 어떤 다이어트라든지 군 경험 이렇게 너무 개인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은 조금 어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면접 때 어필해도 늦지 않으니까 조금은 전공스러운 혹은 전공 외적인 활동 안에서 단체 활동 안에서의 힘들었지만 극복했던 이야기로 풀어주는 게 좋겠고요. 5번 문항은 KCC의 인재상, 널리지, 챌린지, 커레이지 결국 기본에 충실하고 전문성 혹은 불굴의 의지와 창의성, 고객과 조직의 정직하고 사명감, 책임감 이런 키워드들이 이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입각해서 내가 관련한 경험들 혹은 전공 외적인 활동이나 개인적인 경험도 좋으니까 특정 키워드와 맞물릴 수 있는 내용들로 스토리텔링을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5번 문항은 지난번 하이트 진로에서도 나왔던 문항이잖아요. 어떤 기업을 지원할 때 인재상을 파악하는 건 좀 필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항목도 살펴볼게요. 6번입니다. 이공계 석사 소지자는 석사 취득 시 논문 주제 및 연구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해당 사항 없는 지원자는 해당 사항 없음 기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쌤? 네, 사실상 그 경력기술서를 쓰듯이 적어주면 중요합니다. 본인께서 참여하셨던 내용들, 배우셨던 혹은 참여하셨던 프로젝트성의 내용들에서 어떠한 역할을 주로 맡으셨고 핵심 다루셨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기술해 주는 게 좋은데요. 결국 비즈니스 라이팅적인 측면들 혹은 해당 연구 분야라든지 내가 담당하게 될 분야와의 어떤 연관성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니까 이 6번 문항에 해당되는 분들은 잘 기술해 주시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개조식, 꼭 문장으로 완성이 되지 않은 채 음슴 혹은 특정 단어로 끝내도 좋으니까 문장형이 완성이 꼭 되어야 될 의무는 없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력기술서를 적는 느낌으로 적으면 좋겠다라고 팁을 주셨네요.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후에 이어질 전형들과 관련해서도 좀 소개해 주실 사항이 있다고요? 네, 면접 전형인데요. 다른 기업과 달리 면접을 한 번만 치릅니다. 기타 후기를 한번 담담히 읽어보겠습니다.
면접 보고 왔어요. 지원자 1명, 면접자 3명으로 본사에서 대면 면접했어요.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을 한 번만 봤어요. 라는 후기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업무 경험이 있던 분이면 어떤 업무를 경험해야 됐는지, 그리고 네. 그 업무 경험이 왜 우리 회사에서 업무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지, 혹은 직무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분한테는 전공과 관련된 용어라든지 기초 지식, 인성적인 측면의 검증을 원하면 인성적인 측면까지 지원자마다 후기들이 다 다르다는 건 네. 한 번의 면접에서 해당 지원자의 약점 위주로 파악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학점이 낮다면 상대적으로 직무나 전공 위주의 질문이 나올 것이고, 네. 학점이 높은데 업무 경험이 적다면 인성적인 측면이라든지 기타 단체 활동적인 측면의 네. 경험이나 과거 내용들을 더 묻고자 하는 거겠죠. 따라서 이러한 면접들의 특징에 맞게 내가 어떤 점이 좀 장점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야에 대한 좀 커버, 대비가 네. 많이 필요한지를 유리함과 유불리를 좀 따져보시면서 대비하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 KCC 신입사원 모집에 지원하시는 이 취준생분들께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실까요? 예, 뭐 저희가 앞서서 말한 네. 3욕 이런 부분들을 과연 말이나 꺼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보수적인 집단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네. 회사는 그만큼 업무 중심으로 인볼브 될 수 있는 치열한 인재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회사가 첫 직장으로 나쁘지 않을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너무 배타적으로 보시기보단 네. 채용 비수기했던 대기업군의 채용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성공적인 취업 성공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턴 컨설팅의 차재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